여러분 하이 진적고 하이 진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오늘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역에 있는 문화재 하나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오늘 망우리공원에 오게 됐습니다. 먼저 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망우에 대한 지명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망우는요, 태조 이성계와 관련이 있는 지역 명칭인데요. 예전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나중에 죽고 나서 묻힐 그 무덤이었던 지역을 답사하고 난 뒤에 이 망우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나는 이제 근심을 잊었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잊을망 근심우 해서 망우라는 지역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망우리 공원에는 어떠한 유적지나 문화재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쁘다. 오 이쁘게 됐다. 저기 와 근데 약간 등산 느낌 나죠 쌤? 네, 등산. 여러분 보이시나요? 묘지가 굉장히 많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니 막 그거 여기 있는 묘 루트랑 막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막 만들고 있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참 교사예요, 참 교사. 아니 애들이 가끔 이런 거 보여주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근데 그게 한 10분 가요. 그리고 자죠. 그래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남양주 근처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망우리 공원 중간에 오시면 여기에 묻혀 있는 굉장히 유명인들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일본인들이요? 맞아요. 예전에 망우리 공원이 지정되고 1933년인가에 지정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서울 지역 내에 있었던 이태원이나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들을 여기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무용고자, 그러니까 즉 이제 가족들이 없는 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화장한 다음에 이곳 망우리에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들 중에 이제 유관순 열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추적 기사가 나왔었어요. 2001년인가? 그때. 그리고 나서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당시 서대문연무소에서 돌아가신 유관순 열사를 그 일본인 간수가 이태원 어느 곳에 묘지도 없이 그냥 묻었고, 그 관련된 이제 유관순 열사의 무덤이 이쪽으로 온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태원 공동묘지 무연분묘에서 처음에는 이태원 이렇게 무연분묘라고 합장비라고만 있었어요. 이름 없는,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의 그 넋을 위로하는 이런 비석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 유관순 열사가 여기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이곳에 유관순 열사 분향비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그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요, 멀지 않은 이곳 망우리 공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무덤이 저렇게 이제 다 화장을 한 다음에 저기다가 묻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는 이제 원래 있었던 이태원 무용고자를 기리는 이렇게 비석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게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그 조선일보 한 기자가 지금 유관순 열사는 어디서 묻혀 있는가를 추적 기사를 이제 내기 시작해서 그게 여기가 아닐까라는 이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요게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표지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네, 영웅인가? 영웅이 시여. 영웅이 시여 고이 장드소서라고 저기 적혀 있네요. 이렇게 길 주변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구리한강 정만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석영 선생님의 묘소가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한번 가서 여러분 이렇게 지석영 선생님의 묘가 여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했던 전염병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천연두라는 전염병인데요. 이 천연두는 다른 말로 뭐 마마, 손님, 뭐 두창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만큼 이제 무서웠던 병이라 사람들이 다양하게 좀 불렀던 이유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 마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왕을 부를 때 상간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천연두를 높게 부름으로써 빨리 우리는 좀 온전히 냅두시고 지나가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 손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볼드모트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자꾸 부르잖아요.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천연두를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빨리 손님처럼 빨리 지나가시라 라는 뜻으로 이제 손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천연두에 걸리면요, 일단 온몸에 여드름같이 이렇게 종기 같은 것들이 막 나요. 그리고 종기가 점점 고름이 차면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그게 빵 하고 터지면서 온몸에 딱지가 이제 둘러앉게 됩니다. 이 딱지가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도요, 온몸에는 곰보 자국처럼 그 여드름 이제 터지고 나면 그 곰보 자국 있잖아요. 그게 온몸에 이제 다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가득한 사람들이 조선 바닥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 천연두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으면은 또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이 4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못지않은 굉장히 큰 전염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조선이나 대한제국에서 극복시키기 위해서 백신 같은 걸 보급하는 걸 좀 앞장섰던 분, 그 분이 바로 여기 뒤에 계시는 지석영 선생님이십니다. 이 지석영 선생님은요, 그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중인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양 의학서를 이렇게 보다가 영국인 제너가 만든 그 종두법이라는 것을 좀 접하게 되시고, 이 백신 같은 보급을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십니다. 부산에 있었던 재생의원이라는 데 가서 백신 보급법을 좀 배우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조선에 대해 이제 그 종두법이라는 백신 보급법을 이제 퍼뜨리게 됩니다. 이 종두법은요, 천연두에 걸린 소가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소가 천연두에 걸리게 돼서 이제 고름이 차오르게 되면 주사기로 그 고름에 있는 내용물을 뺍니다. 그래서 소에 있었던 그 고름을 사람에게 이제 접종을 시키면 그 천연두를 방비할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선에 이제 퍼뜨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의학교의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요. 그게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현대 의학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있어서 선생님들 지금 마스크 쓰고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럴 때 이 지석영 선생님의 묘소에 와서 넋을 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기가 힘들게 돼 있네요. 저희는 이제 저기 경치 보려다가 발견했는데 못 보고 지나갈 뻔했어요. 설명 굉장히 잘하셨어요. 2달 배웠대요, 2달. 2달간 우두법 배웠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시 한번 지석영 같은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좀 백신을 보급해야 될 텐데. 5대째 의사. 5대째 의사 가면이래요? 대박. 아니, 지석영 선생님이 처음에 그 부산에 네. 그 종두법 배우러 갔었을 때 그 병원이 이제 일본 해군이 세운 거래요. 해군? 일본 해군인데 가가지고 일본인이 운영하는 해군? 거기 가서 이제 여기 나오구나 다. 저는 읽어보시고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있다. 백신을 배웠어.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 나왔는데 누가 먼저 맞냐, 실효성이 있냐, 나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잖아. 이 사람도 고민이었던 거야, 지석영도. 이걸 누구한테 먼저 막혀? 일본인한테 배우긴 배웠는데, 그러니까 약간 의심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서울로 올라오다 말고 충주로 가. 자기 그 와이프의 집안이 충주에 있었거든요. 청주인가 충주가. 거기 가가지고 처남이 2살짜리였어요. 자기 와이프의 처남이 2살짜리였는데 장인어른한테 이거 소 고름 짠 거야, 얼마나 더러워요, 이거 얘한테 한번 맞춰보겠다 그런 거야. 근데 장인어른이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믿으시라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거 허락 안 해주시면 저 장인어른이랑 인연 끊겠다 뭐 이랬대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것도 웃겨, 해라 그런 거야. 그리고 2살짜리한테 소고름을 넣은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었나 보네. 4일 동안 열이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러는데, 지석영 선생님이 그 글 쓴 거 보니까 막 어떡하지 이런 게 있어. 근데 4일째 되니까 열이 오르다 딱 된 거예요. 그 임상 실험이 성공한 거지. 자기 가족한테 그걸 해놓고서 그 지역에 있었던,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한 40명한테, 그 충주 맞네, 충주 지역에 40명한테 해서 그게 보급이 처음 된 거래요. 와이프가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 그때 26살인가 그랬다던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야사 같은 거 얘기해 주면 애들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어떻게 처남한테 2살짜리한테 그걸 맞출 생각을 했을까? 지석영 선생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애들 데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세요. 재밌다 근데 이게 영상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설명하는 게 재밌다. 아, 여러분 여기 올 때 그 저기 반팔 입고 오세요. 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에. 아 여기 말씀하시는 오, 거구나. 여긴가 보다.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역사의 정만데 배산임수의 명당. 이성계가 이걸 봤나 보다. 그래요? 이성계가 자기 그 건넌릉증 보고 응. 기가 막히네 이랬대요. 풍수지리적으로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그래서 근심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망고가 된 거거든요. 여기가 구리잖아. 그럼 여기 건넌릉이 저쪽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리 한강 전망대 이렇게 된다. 저기가 배산, 그리고 여기 앞에 강으니까 임수가 됐나 보다. 여러분 경치가 멋있죠? 뒤에서 다시 반전이 들어와. 이렇게 넌 나를 미술가들 안창호 몇 호다. 여기 여러분 어, 보세요. 찍고 있는데? 안창호 몇 호. 여러분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망우리 공원에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도 계셨던 거예요.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은 망우리 공원에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망우리 공원이 너무 묘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장이나 여러 가지 딴 데로 옮기는 거를 좀 장려했었을 때 이 안창호 선생님의 묘는 도산공원 그쪽으로 옮겨지게 돼서요. 지금 여기는 탑만 남아 있고 실제 무덤은 도산공원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묘. 선생님 우리 한 번만.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우리 이렇게 한번. 저도? 아니 그냥 이렇게 약간 부산 느낌으로 가실 거. 선생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굴레 둘레길 1코스. 굴레 둘레길 1코스. 진짜 1코스인데 1.6km 540m. 일로 가주세요. 일로 가요? 네, 그냥? 일로 가서 도나 보다. 우리 길 잃을 수도 있어요, 쌤. 저 원망하시기에 없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생명의 숲이래요. 멋있죠, 여러분. 위인들도 만나고 이런 자연 환경도 느끼는 일석이조의 마무리로 오세요. 여러분 여기 명언이 하나. 깊이 감추고 팔지 않음이여 지사의 뜻이로다. 난파 박천익 기분. 무슨 뜻일까요, 쌤? 몰라. 여러분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왔던 길 또 가고 있어요. 저기. 약 물 마시고 가요, 쌤. 괜찮죠? 여러분 지금 이중섭 요소 50m가 남았습니다. 지금 진섭쌤이 물 한 잔을 먹겠다고 해서 약수터가 이렇게 있네요. 마셔도 되겠어? 여기가 용마산천이구나.